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사건 상고심 재판도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실 건가요? 어제 정진상 전 그러니까 대법원이 소부 심리도 건너뛴 다음에 네. 전합으로 보냈고 전합에서 당일에 곧장 심리를 했고 또 이틀 만에 심리를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요. 예. 상고심은 전원 합의체가 원칙입니다.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부에서 대부분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뭐 위원을 갖다가 보거나 아니면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소부에서 재판한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예컨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날짜가 4월 21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리고 동시에 심리 기일까지 지정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틀 뒤인 오늘 제2차 심리 기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이제 633 원칙인데 예. 이재명 대표 기소된 게 2022년 9월 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633 다 해봤자 12밖에 안 되니까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재작년 9월에 사건이 끝났어야 됐는데 지금 그 법에 정한 시한보다도 1년 반 이상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항소심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 공직선거법 지켜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헌법 84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루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금 더 속력을 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대법원장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심리기를 잡는 속도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뭐 재판 연구관 투입 규모도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이 이제 10명 안팎의 재판 연구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연구관 투입 규모 이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전체 대법원 연구관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10명이 투입됐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연구관들이 투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통상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소부에서 상당 심리가 이루어져서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부 이견이 갈리거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예. 이렇게 소부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면 1회 전원 합의 기일 정도로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소부 심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합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 선고를 하겠다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 짧은 기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법관 회의 전원 합의부에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여러 연구관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전체적 상황을 보면 빠른 기간 내에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법원이 어떤 의지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평가하시기엔 이례적인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원칙을 어긴 건 원칙에는 어긋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대로 예. 하는 게 오히려 원칙적인 예. 거고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항소심 판결이 언제까지 나왔어야 됐느냐? 2월에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5월까지
전까지는 나왔어야 되는 게 원칙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이번 대선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선고 좀 해달라고 더 대법원에 부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응이 조금 반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1심, 2심 저 판결문 받아가지고 쭉 봤었는데 대법관님들은 이미 다 검토했었을 거예요. 재판연구관들 다 봤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에 있어서 판결문, 서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아주 독특하게 1심하고 항소심의 증거가 거의 똑같아요. 증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결론은 달라졌지만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법리적인 부분만 검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평생 밥만 먹고 재판만 하셨던 분들이 대법관들인데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원 합의체가 속도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사는 어디로 가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경우의 수가 한 3-4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 파기 자판까지도 나오는데 좀 짚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가 있을 예. 수 있죠. 뭐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하는 것.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파기 자판인데요. 파기 예. 자판도 100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약이 되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네. 무죄의 확정 내지는 파기 환송인데요. 2가지 경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비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이제 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보십시오. 모든 대선 이슈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33 원칙을 강조했고 그걸 관철한 건데 왜 이재명 후보 이 하나의 사건에만 이렇게 집착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뭐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출마하고 만약에 당선이 돼도 그 직무수행 문제는 없는데 대선 내내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어떤 과제라든가 비전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차기 뭐 이후 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뭐 희망을 갖거나 이런 대선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직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슈가 대선을 집어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대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죄 취지로 돌아갔을 때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84조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좀 짚어주시면. 어차피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 재상고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는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 찍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중재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직무수행과 관련된 84조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근데 그 뭐 지금 대부분 대다수의 어떤 학계 입장대로 재판도 역시 중지된다는 것이 이 중론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걸 왜 대법원 탓으로 돌린지 모르겠고요. 예.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예. 대통령 선거는 2027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탓을 한다라고 하면 계엄에서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있게끔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탓을 하거나 정 탓을 하려면 1심에서 재판 질질 끈 강규태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탓을 해야지 대법원 입장에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파기 재판은 굉장히 드물어요. 예. 더군다나 유죄를 무죄로 하는 파기 재판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를 유죄로 하는 파기 재판은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양형까지 대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파기했다라고 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피선거권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환송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판단해 놓고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보면은 충분히 파기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예 그냥 상고를 기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파기환송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다음 우리나라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양자 중에는 어디가 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예. 제가 예측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파기 재판 선고 가능성 여부를 두고서 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선고 언제냐, 언제 시기가 내려지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대선 전에 내려질지 이 여부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두 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파기 재판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네.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22년 동안 항소심 유죄가 상고심에서 무죄 파기 재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선고 기한은 지금 이 추진되는 어떤 심리기를 잡는 거라든가 대법 이 재판 연구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를 하겠다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대법원장으로서는 5월 10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추후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아마 5월 10일 이전에 선고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나 저 뭐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전국 내내 이재명 이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문제가 이슈화되는 대선이 되면 이게 바람직한 대선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뭐 결론은 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대선 국면이 양당 경선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부터 이 공직선거법 문제가 향후 전국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에 한해만 왜 633 원칙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5월 10일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5월 10일 이전에 선고 나와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5월 11일 6시까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5월 11일 이후에 파기 재판해가지고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해버리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